사실 뭐 누군가가 봤을 때 시간이 지체된 듯 보이지만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비상의원총회가 있었고 어제 국민의힘 200여 명이 모여서 연석회의, 당협위원장들 목소리를 다 들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들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물에 익는다면 산타가 오기 전에, 산타클로스가 오기 전에 성탄절 직전 직후 한동훈 장관 비대위가 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한동훈 장관이 출석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런 장면도 나왔습니다. 거치와 관련돼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이 말씀하실 내용은 마지막 아닌 것 같고요. 상임이신가 아니면 다음 주가 마지막 상임이신가 궁금해하는데 그냥 의원님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좀 물어보면 안 됩니까? 야당 분들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물어보면 안 됩니까? 김영배 의원. 법사위 정도는 저 화면 정도로 정리를 할 텐데 절차를 한번 이현정 의원님 같이 보실까요? 왜냐하면 어제 연석회의 그리고 내일 상임고문회의인데 사실 그 중간에 여기에 오늘 한동훈 장관의 작심 메시지가 많이 담겼기 때문에 그러면 윤재혁 권한대행이 한동훈 장관의 수락 요청하고 사실 그 이후의 절차들은 사실 한동훈 장관 본인의 결심이 오늘처럼 어느 정도 섰다면 일사천리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한동훈 장관을 과연 비대위원장을 하는 게 옳을 것이냐 아니면 좀 있다가 선대위원장을 하는 게 옳을 것이냐 뭐 등등 여기에 대한 논쟁이었지 사실 한동훈 장관이 당해오면 안 된다는 논쟁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이라고 본다면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결국은 국민의힘이 한동훈 장관을 뭔가 영입해야 된다 이런 데는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비대위원장과 선대위원장이 현격하게 다른 건 뭐냐면 비대위원장은 일단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대위를 구성을 해서 지금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면 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하는 것들에 대한 최종 의견은 바로 비대위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만약 비대위원장 온다 그러면 이 공천 문제에 대한 이제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대위원장하고는 좀 격이 좀 다르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비대위원장으로 논의되는 것은 국민의힘의 어떤 본질적인 체질을 좀 바꾸겠다. 이제 그런 데 대한 메시지, 세대 교체라든지 등등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내년 1월 1일에는 뭔가 새로운 체제로 출발해야 된다라는 데 대한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좀 전에 아까 앵커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일단 이 의원총회, 그다음에 이제 연석회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있었고,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이라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윤재욱 권한대행이 이제 지명을 하는 거죠. 지명을 하고 비대위원장으로 되면 이게 전국위원회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전당대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전국에 통과를 하면 이제 비대위원이 되는 거고, 비대위원을 되면 비대위원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비대위원을 구성을 해서 그런 어떤 비대위 체제가 들어가게 된다면 아마 빠르면 이제 이번 주 중에 비대위원장 결정이 되고 다음 주 중에는 비대위원까지 구성이 되면 1월 1일은 새로운 비대위가 국민의힘에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 이제 그게 아마 여러 가지 여론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예. 이제 그렇게 아마 출발하는 절차를 밟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당에서도 지금 오늘 한동훈 장관의 어떤 긍정적인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는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지금 갑자기 지금 이현정 의원이 설명하시니까 비대위원장의 전권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 이제 누군가 국민의힘에 이제 공천장을 받게 돼서 하면 한동훈 이름이 받게 되겠죠. 찍히게 되는 거니까.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제 속도를 내고 성탄절 직후 주말 새에 이른바 한동훈 비대위가 띄워질 수 있다. 사실 어제 윤재혁 권한대행이 한 이제 방송에 출연해서 뭐 당원 여론조사 검토하냐 마냐 했는데 일단 의견 수렴 과정 지금 뭐 의원들, 당협위원장들 뭐 내일 상임고문이니까 과거에 전직 대표를 지냈던 원로들 만나서 의견 수렴하는데 만약 한동훈 장관이 고사한다면 신중한 윤재혁 권한대행도 그것까지 생각 안 했다고 하는 걸 보면 사실 애초에는 뭐 김한길 위원장, 원희룡 장관, 한동훈 장관 포함해서 이뇨한 위원장까지 했는데 사실 4명의 후보군에서 한 장관으로 좁혀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다른 분들하고 이 국민들이나 당에서 원하는 게 굉장히 좀 갭이 컸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처음에 후보군에 있기는 했지만 예. 압도적으로 한동훈 아니면 돌파할 수 없다. 그래서 나온 얘기도 한동훈이냐, 한동훈을 아껴 쓰느냐 이게 지금 낭비 좀 손실이 있지 않냐 이 논의였기 뭐 한동훈 이외에 다른 사람이 거의 비등하게 대체할 수 있다 이런 논의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런데 단 하나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그 비대위원장으로 왔을 때 본인이 지금 겪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좀 간을 보거나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마저도 한동훈 장관이 오늘 인터뷰로 다 불식시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께서는 어려울 때일수록 본인이 나서서 다 던지겠다 이런 마음을 보이셨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본인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당에서 원한다면 내 희생을 감수하고서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이고 예. 굉장히 좀 의견은 이제 거의 일치되는 단계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윤지학 원내대표는 한동훈 장관 이후에 만약에 거절할 경우는 그것까지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까진 한동훈 장관이 사실상 그 비대위원장 수락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근데 냉정한 현실은 국민의힘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왜 한동훈 비대위,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필요하냐? 이렇게 수많은 비대위원장이 벌써 3년 새 11번째 수장이 거쳐갔는데 이 수많은 비대위원장 중에 저희가 며칠 전 뉴스탑10에서도 유일한 보수 정당의 비대위원장 성공 사례는 2012년 이른바 박근혜 비대위뿐이다. 그럼 쭉 짚어봤을 때 아직까지 비대위가 성공한 사례가 없다. 이게 국민의힘의 현실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한동훈 장관의 어깨가 무겁기도 하고요. 상대당으로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집권에 성공한 정부 여당인데 왜 그 대표 체제가 계속 흔들리는지 사실은 좀 이해할 수 없고요. 이게 다 용산과 이 용산의 판단이 그러니까 민심과 조금 달라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대표를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상황에 놓여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돼서 성공을 하려면요. 지금 한마디로 용산과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2012년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한 이유도 사실은 그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면서 성공한 거였거든요. 예.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그 정권과 아니면 권력과 뭔가 손긋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박근혜 비대위 같은 경우에는 당 색깔도 바꾸고요. 그리고 그 경제민주화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보수정당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복지국가론도 다 차용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뭔가 변화를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 플러스 뭔가 이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혁신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잠시만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3년 사이에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당대표보다 비대위 시절이 더 많았어요. 특히 이제 대행, 직무대행 이런 거라는 거. 아까 여선행 장관이 말씀하셨다시피 11년 전 박근혜 비대위와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반면에 비슷한 박근혜 비대위와 공통점을 찾자면 미래 권력, 특히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지지율,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이 꽤 높았다면 마찬가지로 한동훈 장관도 압도적으로 보수층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까지는 저희가 덧붙여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어떻게 국민의힘이 처리하는 거를 두고 한동훈 장관과 윤석 전 대표가 입씨름 아닌 입씨름을 펼쳤는데 오늘 저희 채널의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에요. 한 교수가 출연해서 이른바 한동훈 현상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친화력 있게 다가가는 그런 매력이 되게 있는 것 같고 항상 그 메시지가 일관되고 안정감이 있어요. 막 이쪽 저쪽에다가 전선을 넓히진 않거든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어떤 싸움을 또 싸움의 이슈로 덮는 듯한 계속 그 싸움의 대상이 계속 바뀌고 되게 다양해요. 그 이준석 대표의 가장 큰 문제가 청년 정치가 약간 이준석화돼서 부정적인 프레임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 비대위원장이라는 그 높은 직책을 달고 데뷔를 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정치권에서 보여준 실력이나 내공이라는 것이 턱없이 그 기대에 못 미치고 뭐 정치 낭인이라는 부정적인 그런 프레임이 청년 정치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당내 정치라든지 당내 입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장관에만 충실하면서 민생적인 이슈, 치안 이슈, 그다음에 마약 범죄 이슈로 자기의 정책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물론 뭐 한동훈 장관이 주인공인 책을 썼으니까 한 장관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현정 의원님 좀 새로운 측면에서 정치공학적인 거 말고 인물의 매력도 혹은 캐릭터 이런 걸 봤을 때 정치 내구성, 본인 메시지의 일관성 혹은 세대 뭐 있다고도 만나보겠지만 송영길 전 대표의 운동권 혹은 여러 비판 목소리 있는데 70, 80 세대 연결자가 될 수 있다.
이런 특장점들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네요. 네, 그러니까 심규진 교수가 이제 스페인 아이대학교 이제 교수신데요. 이제 한동훈 현상, 73년생 한동훈이라는 책을 이제 최근에 발간해서 꽤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권에 보면 새로운 인물이 나올 때 항상 현상이라는 이야기를 좀 붙였거든요. 그러게요. 안철수 현상도 있었고, 뭐 그다음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등장할 때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자 그러다가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30대 당 대표가 되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가 결국 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경험한 이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는 굉장히 30대의 어떤 발랄하고 또 어떤 도전적이고 그리고 또 기성의 어떤 기득권을 어떠면 쌓아나가는 그런 정치였는데, 근데 이게 정치가 보면 제가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게임 같은 정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즉 뭐냐면 게임이라는 게 저는 뭐 잘 못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게임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승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상대방이 자기를 비난하면 반드시 그걸 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 위주의 어떤 정치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지역 정치보다는 그냥 상대방하고 어떤 말싸움에서 이기고 그거를 팬덤화시켜서 상당히 어떤 인기를 끄는 이런 어떤 류의 정치라고 한다면, 예. 한동훈 장관의 어떤 국민적 인기를 끄는 것은 굉장히 일단 친절하다는 거. 물론 상대방에 대해서, 즉 본인과 반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격하지만, 그러나 본인과 어떤 함께할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친절하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주로 강남 우파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 보수 조국 전 엘리트 장관을 예. 강남 좌파라고 이야기했듯이 예. 이제 이 한동훈 장관은 강남 우파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집안 좋고 하지만 또 스마트하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 상대방에 대한 친절한 이런 이미지들,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는 것인데, 물론 뭐 이것도 나중에 또 어떻게 평가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현상들이 실제로 이제 이 이준석 전 대표가 지향하는 게임의 정치와는 좀 상당히 대비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또 안철수 대표의 가지고 있던 어떤 일이 안철수 현상과도 좀 대비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어느 정도 한 걸음 두 걸음 마음을 굳힌 듯한 한동훈 장관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저희가 뉴스탑10 시작부터 집중적으로 이른바 한동훈 비대위 살펴봤습니다.